지금 중요한 거는 경기 순환입니다. 미국 경기 확장은 NBER 전미경제연구소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9월달 기준으로 53개월 경기 확장에 놓여 있고요. 80년도 이후에 경기 확장이 7년 1개월 정도 지속됐거든요. 이를 적용을 해보면 2027년 6월까지는 미국이 경기 확장에 놓여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기침을 하면요. 우리나라 어딨지? 옆에 있던 한국 어딨지? 이번했네. 이렇게 되는 게 우리 경제 상황의 현실입니다. 전 세계 소비의 절반 그리고 전 세계 GDP의 4분의 1을 담당하는 미국 대선. 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 증시, 우리 앞으로의 수출 방향 다 결정될 텐데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신증권 문남중 연구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어떻게 당일날까지 이렇게 모를 수가 있죠? 이 판세가 읽히세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는 혹시 대략적으로 좀 아셨어요? 지난번에요? 맞다. 나 지난번에도 몰랐구나. 네. 아니에요. 지난번에는 사실 트럼프가 당선될 걸 대부분 염두에 두셨죠. 약간 그런 마음이었어요. 네. 지난번에는 이상으로 비관하고 의지로 낙관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었는데 네. 지금은 진짜 모르겠지 않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지지율 격차 차이가 그렇게 미비하기 때문에 일단 결과를 좀 확인해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이 개표와 관련된 일정들이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만약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6일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부 주 같은 경우에는 최대 13일 정도 개표가 진행되는 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질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를 확정 짓기까지 4일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격차가 많이 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좀 늦춰질 여지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공개석상에서 제가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요. 네. 또 하고 나서 틀리면 그러니까 또 틀렸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네. 판세를 지금 왜 읽고 싶어 하냐면 사실은 내가 가진 주식 어떻게 될 거야? 미국 금리 어떻게 될 거야? 이것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막판에 이렇게 호각세를 보인다고 하면 야, 이거 대선 결과 나온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당장 반응하는 게 환율, 비트코인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시장 반응을 봐서는 해리스 쪽으로 살짝 기우는 것도 같고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방금 확인하고 오면 경합지에서 트럼프를 소폭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좀 분위기는 반전됐다 보고 있고요. 과거부터 미국 대선 결과를 점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경제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해부터 민주당 그리고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관되게 얘기하는데요. 저도요.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경제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분기, 2분기 기술적 경기 침체를 경험을 했지만 지금 숫자가 좀 조정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미국이 역성장을 했던 시기는 2022년 1분기, 한 분기 정도 된 상황이고요. 2022년 2분기 이후부터 올해 3분기 GDP까지 평균을 놓고 온다고 하면 실질 경제 성장률이 2.6% 정도 됩니다.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1.8% 정도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를 1%포인트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미국 경제는 상당히 견고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이 수치를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집권 여당, 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가 당선될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가를 놓고 봤을 때 과거 데이터에 의존을 해보면 대선을 앞두고 3개월 동안 S&P 500 지수 수익률이 플러스를 보일 경우에는 집권 여당 후보가 승리하는 확률이 80% 정도 되거든요. 9월, 10월에 생각보다 괜찮았는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최근 3개월 동안 S&P 500 지수의 수익률은 최근 대선을 앞두고 숨고르기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조금 낮아진 부분들은 있었지만 3.5% 정도 상승을 해왔던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경제와 주가 요인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집권 여당의 당선 확률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만약에 해리스에게 불리한 조건들을 찾아본다고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감세 정책이잖아요. 특히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겠다. 이거는 큰 기업들의 영업 실적을 가름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변수가 될 테고, 다른 한 가지는 중산층이야 뭐 투자도 잘하고 기존에 자산이 있겠습니다만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은 고물가를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종합할 때 완전 부자하고 완전히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하고 양쪽에서 합공을 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냐, 이렇게도 있더라고요. 이런 변수는 얼마나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사실 지금 얘기해 주셨던 거를 보면 앞으로 미국의 재정 지출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감세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고 하면 결국에는 또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면 금리가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해리스 같은 경우에도 중산층의 복지 지출을 상당히 강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견인하는 물가 상승, 이로 인한 금리 상승을 염두에 두고 어느 후보가 되든 미국의 재정 적자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얘기해 주신 부분들 중에 좀 기억해 두실 부분이 있다라는 게, 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법인세율이나 이게 사실 지금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는 또 바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면 내년에도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전기와 비교했을 때 계속 개선되는 여지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사실 해리스 같은 경우에도 대선 후보로 등장했을 때는 지금 현재 법인세를 좀 더 높이려고 했었는데 네. 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시장 의견을 반영하면서 내세우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후보들이 내세우는 정책들의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 미국의 재정 지출은 좀 계속 증가할 여지는 있는데요. 사실 이게 대선 변수 때문에 늘어나는 건 아니고 그동안 계속 늘어났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시장에서 민감해하는 것 같긴 하는데, 저는 큰 의미는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해리스 쪽으로 살짝 판세가 기운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간밤에 미국채 10년물 금리 소폭 떨어지고 환율도 지난주까지 1,400원 달려가더니 이번 주는 1,370원대도 살짝 갔다가 지금 오늘 오전에는 소폭 올라서 1,380원 전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대선만 문제가 아니에요. 대선도 대선이지만 대선 끝나자마자 결과 발표하기도 전에 어쩌면 11월 FOMC가 열리거든요. 이때는 연준이 어떤 방향을 제시하게 될까요? 사실 올해 대선을 놓고 본다고 하면 연이어서 11월 FOMC가 대기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혹시 모를 대선 결과에 따라 휘몰아칠 수 있는 후폭풍을 잠재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여지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연준 같은 경우에는 9월달 50bp 인하를 하면서 암묵적으로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것을 좀 보여줬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FOMC 25bp 인하는 기정사실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50bp 인하를 해버린다 그러면 사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급격히 축소되면서 다시금 연말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정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준의 25bp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경제지표와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최근 발표된 미국의 10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1만 2천 명 증가를 했어요. 근데 시장 예상치가 11만 3천 명이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급격하게 낮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고용 쇼크라는 얘기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급감했던 부분들 자체가 연준이 통화정책, 특히 25bp 인하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 앞서서 발표된 연준 통화정책 결정의 잣대인 PC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전년 동월 대비 2.1%,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물가 안정 목표가 2%거든요. 네. 연준 같은 경우에는 9월 FOMC에서 올해, 내년, 내후년
PCE 전망치를 올해는 2.4, 내년에는 2.1, 내후년에는 2.0. 그러니까 2026년 되면 물가 목표 안정치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숫자를 제시하고 있는데 매번 발표할 때마다 이 숫자가 많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오히려 물가 안정 목표 아래로 PCE가 내려갈 여지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내년도 가장 큰 이연 변수를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할 수 있다라는 걸 꺼내들긴 하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물가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고민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 물가보다는 고용이고요. 고용이 부진할 때마다 연준은 금리 인하 폭을 더 높여갈 수 있는 또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뭐 물가에 대해서는 큰 고민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최근 들어서 드는 생각이 기준금리를 내리건 말건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면 통화정책이 의미가 있나?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B컷을 했는데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B컷하기 한 달 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버리면 앞으로 0.25를 내리건 0.5를 내리건 이게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붙들고 있을 수 있는 조치인가?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걱정되기도 하던데요.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연출되기 이전에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3.6 정도까지 내려갔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50bp 금리 인하는 분명히 시차를 두고 효과를 줬던 상황이고요. 다만 미국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제 물가 금리가 올라갈 걸 염두에 두고 시장이 앞서서 이를 반영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미국채 10년물 금리 4.3은 왜곡된 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 결과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고 하면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올해 연말 가기 전에 다시금 3.6 정도 수준으로 내려갈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해도? 그럴 경우에는 3.6까지는 아니고요. 3.8 정도. 네. 일단 미국채 10년물 금리 이 미국 대선 변수를 제외하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제가 앞서서 얘기해드렸지만 인플레이션 그리고 통화정책 그리고 이연 프리미엄 이란 세 가지 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에서도 이 인플레이션이 이 장기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앞서서도 얘기해드렸지만 연준조차도 물가 안정 목표 2% 도달을 상당폭 빠르게 도달할 걸로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방향성이라고 하면 정책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금리가 앞서서 반영될 여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왜곡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연말 전까지 또 다시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국 장기 국채 관심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튈 때마다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리스든 트럼프든 누군가 당선자가 결정이 되고 나면 향후에 미국 증시는 누가 되든 올라가요? 아니면 말 그대로 트럼프가 되면 많이 오르고 해리스가 되면 지지부진하고 그렇게 돼요? 지금으로서는 경기 순환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미국 대선 결과는 사실 중요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원과 하원을 어느 당이 가지고 가는지 이런 구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블루웨이브든 레드웨이브를 달성하게 될 경우에는 각 당 당선자들이 내년도 정책을 추진하는데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지만 교착 국면이 지속된다고 하면 트럼프조차도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을 강하게 이끌어 가긴 어려워요.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재정 지출이란 부분들을 다시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미국의 재정 적자는 일정 수준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는 거가 크게 바뀌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조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미국 대선 결과 확인하고 나면 11월 달이 가장 변동성이 큰 달이 되겠지만 결국 12월로 갈수록 그 변동성을 줄어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역발상 차원에서 변동성이 발생한다고 하면 가감하게 미국 나스닥, 성장주, 매그니피센트 관련된 종목들을 좀 담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경기 순환입니다. 미국 경기 확장은 NBER 전미경제연구소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9월달 기준으로 53개월 경기 확장에 놓여 있고요. 80년도 이후에 경기 확장이
7년 1개월 정도 지속됐거든요. 이를 적용을 해보면 2027년 6월까지는 미국이 경기 확장에 놓여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순간까지는 사실 네.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S&P 500 지수가 지금 현재 5,800, 5,900선까지 최근 움직였던 상을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 경기 확장이 끝나는 그 무렵에는 8,500선 정도까지도 8,000이요?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미국 기업 실적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S&P 500의 EPS 증가율이 올해 전년과 비교했을 때 9.7% 증가를 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2배 가까이 되는 15% 수준까지 증가를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지금 현재 주가가 고평가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선 결과 이유를 놓고 온다고 하면 결국 집권 2년차 이전까지는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그 훈풍을 이어받아서 계속 올라갈 여지가 높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되든 일단은 칭찬받고 싶으니까 돈을 팍팍 쓰면서 증시에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인데 일본은요. 일본도 미국 눈치를 보고 있고 기준금리를 일단 2번 연속 동결을 하기는 했는데 이 우에다가조 총재가 말끝을 항상 여운을 남긴단 말이에요. 상황 되면 금리 올려야지 왜 안 올리겠어 이 얘기를 해서 동결하고도 엔화값이 살짝 강세로 가기도 했는데 앞으로 미국 대선이 끝났다. 그 이후에 일본은행은 어떻게 갈 것 같으세요? 네, 사실 미국 대선 눈치를 보고 있는 국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중국도 해당되고요. 당연히 일본도 해당되는 국가이긴 하는데 올해 연내 12월 달에 BOJ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겁니다. 지난 7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물가와 경제가 예상되는 수준 경로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시바 내각이 출범되면서 이제 좀 눈치를 보면서 그 톤을 좀 줄였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가계와 기업들이 버텨낼 체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게 일본 은행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달에 금리 인상할 거고요. 12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네. 빠르면 미국 대선 결과 확인하고 나서 늦어지면 일본의 12월 BOJ 금리 인상 그 시점을 전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엔화 약세는 다시금 엔화 강세로 전환될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아마 내년에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8월 달 갑작스럽게 들려왔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고 있지만 내년에 상반기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하지만 올해 8월처럼 그런 금융시장 혼란은 나타날 여지는 작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아직까지 좀 불안한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 얘기만 나왔다면은 시나리오가 이거잖아요. 그 일본에서 싼 돈에 엔화 빌려다가 미국의 빅테크한테 투자했는데 일본이 금리 올려봐. 그 돈, 그 미국에서 그 주식 팔고 그 돈 일본으로 돌아간다. 이게 불안감의 근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7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탄탄하게 갈 수 있을까요? 내년에도? 사실 뭐 정책금리 그리고 시장금리를 두고 미국과 일본 간의 차이를 놓고 온다고 하면 답은 확실시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BOJ가 금리 인상을 하고 연준이 이제 내년도에도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갭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놓고 머니가 움직이는 형태가 나타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8월 초 이후부터 누누이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움직일 여건은 아니다. 다만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옛날 약세라는 부분들이 좀 급격하게 나타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결국 연준과 BOJ가 동일하게 통화정책을 밟아나가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해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움직이는 걸 확인하는 데이터를 놓고 온다고 하면 네. 결국 글로벌 은행들의 일본 지사를 통해서 대출하는 그 금액들
그리고 일본 보험사 같은 경우에도 해외 투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움직이는 거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움직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가만히 있어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저는 시장에서 좀 앞서서 해석하는 게 좀 다른 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설레발이라는 게 우리 문남중 연구위원님 생각인데 중국 한동안 얘기하다가 네. 중국 얘기가 또 쏙 들어갔어요. 경기 부양책이 좀 간지럽다, 시원치 않다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전인대 상무회의에서 만약에 부양책을 막 대대적으로 미 대선 끝날 때 기다렸다가 크게 빵 터트린다고 하면 중국 증시 우리 다시 관심 가져볼 만합니까? 중국 증시는 올해 4분기 연장되면 내년 1분기 정도까지 좀 좋게 보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있고요. 혹시라도 중국 증시가 급격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비중 축소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인 요인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네. 미국 경제 심리, 증시 투자 심리가 좋아질 여지는 없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고요. 일단 지금 현재 중국 정부는 올해 연간 성장률 5% 안팎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대대적인 정책을 꺼내들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가 좀 쉬어갔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시장이 기대하는 2조 위안 정도 되는 특별 국채 발행을 포함한 재정 부양책이 약했다라는 게 원인이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전인대 상무위를 통해서 1조에서 3조 위안 정도 되는 재정 부양책을 꺼내들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금 연말까지 중국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중국 증시를 비중을 줄이는 형태로 좀 가는 계기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엑시트의 기회로 삼으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알아듣고요. 마지막으로 남들이 어떻게 되느냐 왜 궁금하냐면 코스피가 궁금해서 그래요. 사실은 코스피가 어제는 금투세 호재로 좀 올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국내장은? 미국 증시 연동돼서 후행해서 따라가는 경로는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과거와 달리 변동성이 커질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삼성전자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낙폭이 가다할 때 관심을 좀 가지셨다가 일정 수익률에 접근한다고 하면 좀 매도하는 형태로 이러한 형태로 좀 대응하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낙폭이 맨날 과다하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일단 금투세 논란이 좀 해소된 부분들은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나머지 2개 정도를 더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다시금 개선되는지 여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 하향이란 부분들이 좀 하소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그 폭이 좀 제한될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이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고 있고요. 관건은 한국의 경제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국은행이 금리하는 그 효과가 전적으로 반영되면서 한국 증시 역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커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국내장의 비중을 좀 확대를 하시든 줄이시든 이거 판단하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대신증권 문남중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